자, MMS 리그 FA 이적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재계약을 모든 팀들이 맞추었고요.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은 이제 모두 FA 이적 시장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FA 이적 시장은요, A그룹부터 C그룹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또 그룹별로 팀당 2명의 선수에게 제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수에게 제한이 몰릴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느 팀에도 선택을 받지 못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선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FA A그룹을 한번 살펴볼 건데, A그룹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현창민 선수가 있는데요. 현창민 선수 몸값이 지금 355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 내에서도 고액 연봉자에 속해요, 이제는. 현창민 선수는 시즌별로의 활약을 보기보다는 그냥 통산 성적을 보는 게 좋습니다. 통산 성적을 보면 2시즌 동안 16경기에 출전해서 22득점을 올렸고요. 도움은 6개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득점이 1.38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일단 경기에 나가면 한 골은 무조건 넣는다. 이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2골, 3골까지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공격수 보강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는 팀들은 무조건 현창민 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뭐냐면 2시즌 동안 16경기에 딱 출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2시즌 동안 총 경기수가 35경기인데 16경기? 그럼 19경기를 결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의 절반도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따지면 현창민 선수 경기 나가, 골 넣어, 이거는 보장돼 있어. 근데 반면에 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좋은 선수인 건 모두가 인정해요. 하지만 경기에 쓸 수 없다라는 것은 엔트리를 구성하는 주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의 몸값이 또 너무 높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355포인트가 시즌 절반을 소화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팀 예산 355를 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창민 선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수인 거는 인정합니다만, 이번에 A그룹에서는 과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현 선수가 있는데, 조성현 선수가 지금 몸값이 295포인트예요. 근데 리그 출범 당시만 해도 조성현 선수의 초기 몸값은 6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준 거죠. 2021 시즌을 보면 1득점 3클린을 기록하면서 클린하게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요, 3득점 3도움 3클린. 그러니까 수비 능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격 능력까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비만에 한정되어 있는 선수가 아닌 공격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2시즌 연속 우승 멤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즌에서는 A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또 이번 시즌에서는 C팀에서 우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우승 멘털리티가 있습니다. MMS 리그에서 보면 2시즌 연속 우승한 선수가 양두영 선수랑 조성현 선수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는 팀은 우승한다라는 것이 약간 공식화돼 있고, 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선수가 간 팀이 운이 좋아서, 뭔가 운이 맞아서 이 선수가 간 팀이 항상 우승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기에는 한 번도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선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성현 선수의 가치를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선수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 또한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음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술을 좀 좋아하긴 해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술자리를 많이 갖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업 특성상, 또 직책상
아무래도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술자리가 자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날 만약에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 경기 바로 폭망입니다. 술을 안 마시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해주는데,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급격하게 폼이 저하되고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이것이 조성현 선수를 뽑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수인 이현우 선수입니다. 이현우 선수는 지금 몸값이 265포인트예요. 다소 쌉니다. 생각보다 이 선수의 기량에 비하면 조금 저렴한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현우 선수는 2시즌 연속 클린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 안정된 수비력이 일단 뒷받침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신력이 굉장히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를 왜 뽑아야 되냐면 선수단 장악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다. 가끔씩 만약에 주장이 결장을 하게 되면 이 선수가 그 역할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향한 팀들의 구애는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C팀 같은 경우에는 FA 그룹에서 이제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C팀을 제외하더라도 A, B, D팀 모두 아마 이현우 선수를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 팀 모두 지금 공격수와 재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FA A그룹에서 어떻게든 완벽한 수비수를 좀 얻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이현우 선수만한 자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 이현우 선수도 리스크는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리스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결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결혼은 무조건 좋은 거고 너무나도 행복한 건데, 어쨌든 이현우 선수가 지금 신혼이면 와이프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경기 전날 만약에 다퉜다. 근데 이현우 선수가 와이프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거나 풀어주지 못했다. 이러면 갑자기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약간의 리스크로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현우 선수는 신혼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와이프분의 마음을 좀 잘 다독여주고 본인이 멘탈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뭐 결혼한 선수들 혹은 연애한 선수들이 여자친구 또는 와이프와의 어떠한 관계에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와이프분과 잘 보내야지만 꾸준한 기량으로 계속해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결혼이라서 약간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도건 선수. 김도건 선수는요, 지금 몸값이 240포인트예요. 사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싼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김도건 선수는 일단 수비력이 굉장히 준수하고요. 그리고 볼 연계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격수에게 볼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배급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잘 소화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우승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몸값이 240포인트다?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에 이 선수가 기록한 개인 스탯이 1득점 1클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김도건 선수가 지금 살이 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시즌과 이번 시즌의 스탯을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급격히 다운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지 기록 지표가 이 선수의 실력을 뭐 모든 거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과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득점을 몇 개를 했고 도움, 클린을 몇 개를 했는지가 결과값인데, 그 기록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김도건 선수는 몸값이 그랬기 때문에 몸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C팀의 주장 김원기 선수가 어쨌든 2년 동안
2년이 아니죠. 2시즌 동안 김도건 선수가 같이 플레이를 해왔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김원기 주장을 고민하게 만들었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선수를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각 팀별로 A팀은 어느 선수를 원할 것이고 B팀은 어느 선수에게 제안을 할 것이고 이러한 팀별로 과연 어떤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